설탕이 건강에 해롭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설탕보다 더 위험한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제의 심각성은 그 음식들이 우리 식탁에 너무나도 자주 아무렇지 않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매일같이 챙겨 먹던 음식이 사실은 우리 몸의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소중한 장기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손상시키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젊을 때보다 현저히 약해지고 면역력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즐겨 먹던 음식이 노년기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저는 지난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학병원과 지역 병원에서 수많은 중장년 노년층 환자들의 만성질환과 식습관 문제를 직접 진료해 왔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식단 관리에 집중하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건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요 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알고 보면 그 음식이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었던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설탕보다 더 은밀하고 위험하게 우리 몸을 위협하는 음식 5가지와 함께 그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체 식품들, 그리고 각 식품들의 최적의 궁합, 올바른 보관법, 그리고 특정 건강 상황에 따른 특별한 식단 조언까지 전문의의 시선으로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탕보다 더 위험하고 주의해야 할 음식 5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겉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하거나 심지어 건강식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오히려 다양한 질병을 부추기고 우리 몸의 회복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익히지 않은 숙주나물입니다. 숙주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고 표면이 얇기 때문에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위생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으로 섭취할 경우 살모넬라균이나 리스테리아균과 같은 유해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011년 독일에서는 생숙주 섭취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태로 50명 이상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숙주는 우리가 흔히 먹는 콩나물과 달리 껍질이 없어 세균이 침투하기 더욱 쉽고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더욱 취약합니다. 노년층은 젊은 사람에 비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내 유익균 활동이 약해져 전반적인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생숙주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익혀 먹는다면 괜찮지만 생채소처럼 무침으로 드시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치거나 기름에 볶는 등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캔 통조림 식품입니다. 통조림은 현대인에게 매우 편리하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여 많은 가정에서 비상식량이나 간편식으로 활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여러 위험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흔히 먹는 통조림 참치 한 캔에는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의 30%가 넘는 양이 들어있고 깻잎 통조림이나 장조림 통조림은 그 이상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처럼 높은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몸의 부종을 유발하며 심장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이 젊을 때보다 약해져 나트륨 배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양의 나트륨도 몸에 더 큰 영향을 미쳐 고혈압, 심부전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캔 내부 코팅에 사용되는 BPA는 환경 호르몬의 일종으로 호르몬 교란과 심지어 암 유발 가능성까지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조림, 참치, 깻잎,
과일, 통조림 등 평소 자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신선한 재료로 직접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세 번째는 생굴과 생조개입니다. 겨울철 별미로 손꼽히는 굴과 조개는 바다에서 직접 채취한 해산물인 만큼 노로바이러스, 비브리오균 등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날것으로 섭취할 경우 이러한 유해 물질들이 그대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소량만으로도 심한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며 비브리오 폐혈증은 간 기능이 약하거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식중독 환자의 무려 40%가 생굴, 생조개 섭취와 관련이 있었다는 통계는 이 음식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굴은 완전히 익혀 먹으면 감염 위험 없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회나 초장에 찍어 먹는 생굴은 면역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드셨다가 자칫 큰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재사용한 기름으로 튀긴 음식입니다. 튀김류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대표적인 간식 또는 식사 메뉴입니다. 하지만 이 튀김류, 특히 여러 번 재사용한 기름으로 조리된 음식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게 되면 산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트랜스 지방과 함께 벤조피렌, 아크롤레인 같은 발암물질이 다량 생성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실험 결과에 따르면 기름을 3회 이상 재사용할 경우 이러한 발암물질의 농도가 무려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해 물질들은 우리 몸의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암 발생 위험을 현저히 높일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장표 튀김, 분식집 어묵튀김, 배달 음식으로 즐겨 시키는 닭강정 등 튀김류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해당 업소의 기름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한 대체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집에서 튀김 요리를 하실 때도 사용한 기름은 미련 없이 한 번만 사용하고 바로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말린 과일입니다. 흔히 건강 간식이나 다이어트 식품으로 오해받기 쉬운 말린 과일은 생각보다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과일 속 수분은 증발하지만 당분은 그대로 농축되어 설탕 함량이 매우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포도 100g에는 약 16g의 설탕이 들어있지만 이를 건조한 건포도 100g에는 무려 60g이 넘는 설탕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보존성을 높이거나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추가로 설탕이나 시럽이 첨가되는 경우도 많아 단순당 섭취량을 더욱 늘리게 됩니다. 또한 건조 과정에서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간 기능이 약하거나 간 질환을 앓고 있는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에게는 혈당과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린 망고, 바나나칩, 건포도 등을 평소 자주 드신다면 반드시 제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신선한 생과일로 대체하여 섭취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한 음식들을 무엇으로 현명하게 대체해야 할까요? 전문의로서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대체 식품 5가지를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익히지 않은 숙주 대신 데친 브로콜리를 추천합니다. 브로콜리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진 설포라판 성분을 비롯해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식중독 위험이 낮고 비타민C, 비타민 K, 엽산 등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여 노년층의 건강 유지에 매우 이로운 식품입니다.
살짝 데쳐서 무침이나 샐러드로 활용하면 아삭한 숙주의 식감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으며 영양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캔 통조림 대신 냉동 채소를 활용하세요. 냉동 채소는 수확 직후 가장 신선하고 영양가가 풍부할 때 급속 냉동되기 때문에 영양소 손실이 적고 캔 통조림과 달리 나트륨이나 BPA 걱정 없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조리도 매우 간편하고 신선 채소에 비해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바쁜 일상을 보내는 중장년층의 건강식단에 매우 적합한 선택입니다. 냉동 브로콜리, 냉동 시금치, 냉동 믹스 채소 등 다양한 종류를 활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건강한 식사를 즐겨보세요. 세 번째, 생굴 대신 익힌 등푸른 생선을 추천합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과 뇌 기능 유지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오메가3는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노년기 치매 예방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완전히 익혀 먹으면 식중독 감염 위험 없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고 찜이나 구이로 조리하면 담백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 튀김 대신 오븐 구이를 활용하세요. 튀김의 바삭하고 고소한 식감을 포기하기 어렵다면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트랜스 지방과 발암물질 걱정 없이 바삭하고 고소한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 두부, 고구마, 단호박 등 다양한 재료로 건강한 간식이나 반찬을 만들 수 있으며 조리 과정에서 지방 섭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심혈관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다섯 번째, 말린 과일 대신 생과일을 드세요. 사과, 배, 블루베리, 딸기, 오렌지 등 신선한 생과일은 당분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하루 1에서 2회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과일은 껍질째 깨끗하게 씻어 먹는 것이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블루베리 한 줌이나 오후 간식으로 사과 반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통째로 씹어 먹는 것이 식이섬유 섭취에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몇 가지 특별한 건강 상황에 맞는 식단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라면 말린 과일, 통조림, 튀김류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생채소, 통곡물, 그리고 살코기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식사 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 식사 순서도 중요한데요. 채소를 먼저 충분히 섭취하고 단백질 반찬을 먹은 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나트륨이 많은 통조림, 제사용 기름으로 조리된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대신 저염식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여 나트륨 배출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금치, 바나나, 감자 등이 칼륨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은 튀김류와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오일 등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운동과 함께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은 식중독에 취약한 생식품을 피하고 모든 음식을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개인 맞춤형 식단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서서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건강도 하루 한 끼의 선택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시니어링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